안녕하세요. 스피치 전문가 우지은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이나 강연 코칭 등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도 테드에 나오는 강연자들처럼 자연스럽고 멋지게 스피치를 하고 싶어요. 혹은 고 스티브 잡스처럼 여유 있으면서도 역동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싶어요. 라고요. 자, 이렇게 자신감 있고 여유 있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청중에게 보이는 데는 바로 시각적인 요소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요, 실제 발표 시연을 해보면 제대로 인사법을 모르는 사람, 또 손을 어디다 두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인사법부터 손의 기본 자세, 또 제스처를 활용하는 방법, 역동적으로 무대에서 이동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자세와 인사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발표자가 무대에 오르는 순간부터 스피치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십시오. 무대로 올라가는 그때 자세와 걸음걸이에서부터 여러분의 이미지가 형성이 됩니다. 자, 무대 중앙에 서서요, 바로 이름을 말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좀 여유 있게 미소 띤 얼굴로 청중과의 눈맞춤을 시도하세요. 그 다음에 인사말을 하시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우지은입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마친 다음에 등과 허리가 일직선이 된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면서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십시오. 자, 인사를 할 때 발의 모양은 어떨까요? 발 뒤꿈치는 이렇게 붙인 상태가 될 텐데요. 인사말을 하고 나서 스피치를 할 때도 계속해서 발 뒤꿈치를 붙이고 있다면 자세가 불안정해서 흔들리게 됩니다. 자, 인사말을 하고 일어나는 순간에 그때 한쪽 다리는 골반 너비 정도로 벌려서 안정된 자세를 취하고 양 발에 고르게 체중을 실어주세요. 자, 그리고 발표를 하면서 이 두 손을 어디다 두어야 할지 좀 막막하시죠? 제가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 손끝을 이렇게 맞대거나 혹은 손을 살짝 구부린 채 두 손을 포개어서 위치는 배꼽과 명치 중간 정도에다가 가볍게 둡니다. 몸에 바짝 붙이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상태면 가장 좋습니다. 제스처를 취하다가 제스처를 취하지 않을 때 돌아와야 하는 기본 자세는 바로 이 자세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스처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이더라도 제스처를 사용하면 훨씬 더 그 의미가 강화가 되고 전달 효과가 높아지면서 보다 열정적인 발표자의 이미지를 청중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제스처가 만들어지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팔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든 상태에서 반원을 그려보십시오. 바로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보기에 좋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를 이야기할 때도 바로 이 범위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이지요. 그리고 제스처는 작고 소극적으로 또 팔을 흐느적거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확실하게 또 절도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쪽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이쪽을 보십시오. 크게 또 잠시 멈추어서 절도 있게 만들어주세요. 우리 회사의 매출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 회사의 매출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보다 세련된 발표자의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대 동선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긴장이 되면 손 한번 움직이는 것도 어려운데 무대에서 움직이는 건 상상도 못 하시겠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대에서 꼼짝도 안 하고 차렷자세로 이렇게 경직된 스피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대에서 이동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무대의 공간을 내가 장악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무대에서 가로 이동을 가장 많이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유 없이 움직이지는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목적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서론에서 본론으로 넘어갈 때, 또 본론에서 결론으로 넘어갈 때, 혹은 본론 안에서도 소주제가 바뀔 때 움직이면 좋습니다.
자, 시각적으로도 청중은 발표자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내용이 전환되고 있구나, 분위기가 환기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가로축 이동이고요. 또 세로축 이동이 있습니다. 청중에게 뭔가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고자 할 때 청중에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발표자가 가까이 다가오면 청중은 갑자기 긴장을 하면서 집중을 하게 되죠. 그렇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죠? 내용이 전환될 때는 가로축 이동을, 그리고 내용을 강조하고자 할 때는 세로축 이동을 하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스피치를 할 때 기본 자세와 인사법, 제스처 활용 방법, 또 무대 동선 이용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고 하지요. 명품 스피치는 이렇게 손과 팔의 사소한 움직임까지도 하나하나 신경을 쓰면서 다듬어 나갈 때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몸동작을 익히시고요. 이렇게 익혀진 세련된 몸동작을 바탕으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만의 품격이 느껴지는 명품 스피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